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킴의 귀로 보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이킴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죠? 아, 이 장소에서는. 그렇군요. 네. 아, 이 장소로 지금 저도 한 5년, 6년째 오고 있는데. 네. 내일 저희가 이제 또 이사 관계로 해서 내일은 또 녹음 방송으로 방송이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장소에서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녹음 방송이 나가게 되거든요. 내일은. 네. 그럼 다음 주는 다른 곳, 이사 새로운 가시는 곳에서 곳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무려 4시간 넘는 그러니까요. 7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딱 붙어가지고 봤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딱 붙어서 못 보고 끝나고 나서 그 네, 뭐 마지막에 애프터 무슨 그거 파리하는 거 거기에서 막 이제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부터 봤으니까 4시간 네. 동안 그것도 굉장한 인내심과 그렇죠. 또 그런데 주변에서 건들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해프닝이 그 네. 아카데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우수 작품상. 네, 최우수 작품상이 이제 네. 뒤바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 어쨌든 라라랜드가 14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총 6개 상을 탔습니다. 근데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이 과거에 이브의 모든 것, All About Eve라는 네네. 흑백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베티 데이비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갑자기 생각이 금발미녀. 갑자기 한두 명이어야죠. 금발미녀가 지금. 마릴린 몰로가 나온 네네.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와 네. 타이타닉 아. 그 두 가지와 함께 타이를 이루어서 14개 부분 역사상 최다 후보에 올랐는데 네. 이제 감독상, 여우주연상, 그다음에 음악상, 주제가상, 미술상, 촬영상을 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죠. 네, 음악이라는 것이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전체적인 음악이 있고 그렇죠. 주제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네. 두 가지를 다 탔고 그다음에 촬영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촬영상,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상을 탔으니까 이 영화는 아직도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배우를 꿈꾸는 여우주연 그 여자 주인공과 재즈 피아니스트 남자 주인공의 사랑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제가 무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탄 영화가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상 탔다 그러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저 별로 재미없어.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흥행성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작품에만 너무 작품성만 고려했기 때문에 뭐 매니아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재미없는 영화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죠. 과거의 수상작들을 보면. 그런데 아무튼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재미와 흥행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재미와 흥행이 아니라 재미와 작품성을 같이 네.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라랜드 크리스마스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나오면서 여기 주제가 상을 탄 오리지널 송 상을 탄 City of Stars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나오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라고요. 벌써요? 벌써요. 굉장히 빠르죠. 한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라라랜드는 6개 부분을 탔고요. 근데 이 감독이 다미엔 체즐이라는 감독인데요.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요번에 감독상을 타면서 최연소 감독상이라는 이제 레코드가 생긴 겁니다. 혹시 위플래시라는 영화 생각나십니까? 위플래시. 네네네네. 네. 그 젊은 드러머 얘기였잖아요. 네, 제가 영화 제목만 생각이 나요. 네, 그 영화도 제가 강추하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달랐죠. 네, 이 사람이 32살에 노장들을 제치고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이번에 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어떤 영화, 어떤 배우가 타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지만요. 네. 이 영화는 종합예술인지라 수많은 부분에 상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도 숏 다큐멘터리가 있고 장편이 있고 애니메이션도 숏이 있고 장편이 있고 뭐 많잖아요. 네. 뭐 음향 그러면 뭐 사운드 믹싱, 사운드 에디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부터 사람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상을 받으러 올라오면 그게 얼마나 자기네들이 일생 동안 꾸었던 꿈이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수상 그 소감 시간을 딱 30초, 40초밖에 안 줘요. 근데 올라오면 보통 2명, 3명, 4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팀으로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짧은 순간의 그 수상 소감들이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그 많이 그 감동을 주는 게 많아서 저는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빼놓지 않고 이제 경청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라라랜드에서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서 작곡한 사람하고 이 가사를 쓴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다 음악에 나오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퇴장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자기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나 사커 그만두고 음악 하겠다 그랬을 때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저기 서포트를 했대요. 자기 데이트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 극장 뒤에 저 앉아 있다가 아들이 상을 타니까 뻘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엄마 고맙다고 오늘 나 있게 해준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그 또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아 너네들 혹시 음악을 하고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나도 막 그러는데 굉장히 작은 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많이 감동을 했어요. 그런 네. 것을 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그거 말라. 아카데미에도 그런 게 있군요.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음악이 나오면 나가야 돼요. 퇴장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너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거기까지 오게 된.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라라랜드 아직도 극장에서 상영하니까 보셔도 네. 되고요. 혹시 오늘 소개해 줄 영화가 라라랜드인가요? 아니죠. 아, 네. 네. 일단 보셔요.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드디어 작품상을 탄 문라이트라는 마지막에 네. 제가 그 그러니까요. 이제 봤는데요. 네. 그 최우수 작품상은 항상 마지막 4시간 그쵸.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피날레죠, 하는데 피날레. 워렌 비티하고 페이 더너웨이라는 그 대 노장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네. 워렌 비티. 생각나시나요? 얼굴은 알죠, 누군지. 네네. 그 초원의 빛에 나와가지고 묻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고 페이 더너웨이는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에서 나온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나온 그 배우입니다. 둘 다 나이가 드셨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쫙 얘기한 다음에 봉투를 받고 이제 최우수 작품상은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 워렌 비티 할아버지가 봉투를 열더니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볼 때 저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잘 좀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할머니한테 주셨어요. 네. 그러더니 할머니가 라라랜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작품상 하면은 그 영화에 그럼요. 관계된 모든 최고죠, 사람들이 최고. 나와서 서로 뭐 돌아가면서 3명, 4명이 다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뀌었다. 이게 야, 너네 문라이트 너가 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또 무슨 스킷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문라이트 팀들도 믿지 않은 얼굴로 올라왔어요. 결국은 이제 바뀌어진 거죠. 네,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잘못했다고. 봉투를 잘못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카데미 그 회원들이 수상 그 작품들에 대해서 보트하는 거는 외주 회사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날 2명의 사람이 그 열쇠가 잠긴 브리프케이스에다가 가지고 극장으로 간대요.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이 교통체증 때문에 못 도착하면 다른 한 사람이 오게끔. 그래서 아무도 그 결과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프리젠터한테 주는 순간 그게 밝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2개의 봉투가 있었는데 그 작품상 그 발표하러 나오는 워렌 비티한테 잘못된 봉투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두 사람은 그냥 롱 타이밍에 롱 플레이스에 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지만 네. 그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탔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골든 글로브에서도 올해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감독이 감독한 영화가 작품상을 탄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그 12 Years a Slave라고 노예 12년에서 그게 작품상을 탔는데 그때 감독이
흑인입니다. 스티븐 맥퀸이라고 흑인인데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감독이 작품상을 탔지만 미국 사람이 아닌 정식 거죠. 미국 흑인 감독이 작품상을 탄 게 89년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입니다. 올해는 문라이트. 역사상 처음인 게 많이 일어났네요. 그런 그렇죠. 실수도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장 적은 버짓으로 가장 적은 영화 제작비로 최우수 작품상을 탄 첫 번째 영화가 됐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1.5 밀리언 달러래요. 150만 불. 150만 진짜 불. 자기 150만 할리우드 영화 치고는 불이면 진짜 그 할리우드 영화에 캐런도 안 되네, 캐런. 주연하는 배우의 출연료에도 미치지 미치고. 않는 적은 버짓입니다. 가성비는 최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리고 25일 만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이애미에 아주 흑인 그 빈민 지역에서 찍었는데 이 감독이 그 마을 출신이래요. 근데 그래요? 워낙 험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갱들도 있고 뭐 드럭 딜러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니까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비밀에 붙였는데 이 영화를 찍는데 이 감독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더라가 이제 밝혀지니까 마을 전 주민들이 돕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아주 자발적으로 도와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오히려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작품상을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가 프로덕션 컴퍼니를 갖고 있는데 플랜 B라는 프로덕션 컴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을 해서 이제 이 영화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작품상을 탄 거죠. 네.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영화 자체는 사람들이 이렇게 썩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백인은 한 명도 안 나온 올 흑인 캐스팅으로 작품상을 딴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그 와이드 아카데미라는 좀 불명예를 요번에는 좀 많이 해소한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고 남녀 조연상도 흑인 배우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우 조연상은 바로 이 문라이트에서 나온 남자 배우 마헤샬라 알리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슬렘 배우가 연기상을 탄 게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모슬렘인데 탔고 그다음에 흑인 감독이 영화 그러니까 제작한 첫 번째 영화로서 작품상을 탄 거고 그리고 여우 조연상도 펜스라는 영화에서 호연한 바이올라 데이비스. 그러니까 남녀 조연상이 이번에는 흑인 배우가 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아카데미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문라이트란 영화는 지금 극장에서 안 하고 할 때도 굉장히 제한된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라이트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유명하구나 해서 생각했는데 극장에서 본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고 촬영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CD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페이퍼뷰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문라이트 해갖고 작품상을 타길래 조금 헷갈렸어요. 저는 그게 히든 피규어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좋다더니 정말로 작품상을 탔구나 하고 봤는데 전혀 내가 알던 배우들하고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거여서 이게 아닌가 하고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극장에서도 못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작품상을 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실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실 만한 영화니까요. 말 그대로 있는 영화라는 문라이트 보시고요. 그다음에 히든 피규어스는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재미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쉬워요. 그 흑인 수학 자의 얘기를 했죠. 네네. 소개를 살짝 해주셨었어요. 네네. 그거 보시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영화가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영화입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아직 타지는 못했지만 나무 주연상을 탔습니다. 나무 주연상이요? 네. 여기에 나온 그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그 소품이라, 영화관이 그 제한되게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CD가 나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하면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영화가 라라랜드, 문라이트, 그다음에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그리고 아직도 극장에서 하고 있는 히든 피규어스는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고 해프닝을 남겼던 그런. 아, 그리고요. 네. 저기 몇 년 전에는 그 엘렌 데제네러스라는 코미디언이 아카데미 시상식 그 사회를 받잖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인데 그는 갑자기 그 시상식 도중에 여러분 배고프세요 해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자 딜리버리를 시켰어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 진짜로 피자를 딜리버리해서 배우들이 그 4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만 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서 그 피자 딜리버리맨이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뭐 막 그 TV에도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내추럴한 이벤트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 사회자가 그 LA 투어를 하는 투어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그 유명한 극장인데 해마다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하는 그거를 그 관광객들을 극장 안으로 그냥 아무 예약 없이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TV로 그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줄 서서 버스에서 내려니까 내렸어요. 그리고는 일로 오십시오 하니까 쭉 줄 서가지고 다음에 뭐 어디 극장을 보나 보다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고 이 사람들 줄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A급 스타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놀라운 표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에피소드를 남긴 그런 영화 자체만 가지고도 참 좋은데 이런 또 시상식을 통해서도 시상식이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었던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런 시상식에 대해서 아카데미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도 있군요. 시상식 자체를. 네, 오늘도 우리 좋은 이야기. 오늘 사실 영화를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지고 우리 조이킴의 귀로 보는 영화 얘기 조이킴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장소에서 뵐게요. 네.